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강영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어디 가 있는지를 다 아시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왜 갔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경제도 이 한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거 다들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갑니다. 왜 사우디에 직접 안 가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는지 다들 아시죠? 사우디에 그냥 가기에는 자말 가스거지 사건 때문에 바이든이 그동안 인권 하다가 당장 국제유가 즉 기름이 아쉬우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안 갈 수는 없는데, 자말 가스거지 기자의 살해 사건을 두고 바이든은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중에서도 세자입니다. 다음에 왕이 되는 게 틀림없는 사람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이자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전 세계의 왕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공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컷 내질러 놓고 기름이 급하니까 어쨌든 그 사건을 좀 모른 척하고, 전혀 모른 척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의 여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모른 척하고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빈 살만 왕세자한테 머리를 숙이러 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한테 고개 숙이러 간다? 그만큼 국제유가, 즉 석유의 생산에 목이 말라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죠. 우리 경제가 지금 인플레로 가고 있는 것은 미국발 인플레 때문이고, 미국발 인플레는 바로 기름값 때문에 생긴 거고, 기름값은 푸틴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런데 푸틴 맥살을 잡고 흔들자니 그게 지금 당장 방법은 안 나오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그 사이에 기름값 계속 올라가면은 바이든의 재선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세계 경제는 더욱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니까, 이때 해답을 가진 쪽은 기름을 당장 정산할 수 있는, 정산이 뭡니까? 추가로 막 퍼낼 수 있는 나라를 골라야 되는데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산을 제대로만 해주면 러시아의 푸틴의 기름줄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러시아의 푸틴의 기름줄을 막으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책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폴리티커 기사를 가져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ven if it hurts. 비록 아프다 하더라도, 비록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진짜로 눈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아프지만, 그것이 폴리티코의 제목이라서 제목이 재미있어서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Biden's Middle East trip could bring short-term pain for long-term gain. short-term pain은 뭡니까? 당분간은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long-term gain,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얻는 게 더 많아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이든의 사우디 순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가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엄청난 추파를 던졌습니다. 이미 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그 코앞에 있잖아요. 이란. 제가 지금 이 지도를 갖다 놨는데, 이란은 시아파 벨트를 딱 구성해가지고,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 아닙니까? 이란을 박살내 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너 기분 좋지? 하고 이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란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 작살내느냐? 입으로 작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무력까지도 동원해서 이란을 주저앉히겠다. 만약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점프를 할 지경이죠. 이란이 핵 개발하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는 워낙 앙숙지가 아닙니까? 시아파와 수니파는 태어날 때부터 앙숙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니파 벨트가 제가 쫙 그려놨는데 그 근처는 다 수니파죠. 리비아, 이집트, 차드, 수단, 예멘은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전쟁치고 있고, 그리고 그 벨트를 딱 형성하고 이란이 같은 시아파 종족이 있는 예멘의 반군을 지원해버리니까 예멘에서는 시아파, 수니파가 전쟁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수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직접 총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동쪽으로 걸프만을 건너 바다 건너가면은 시아파 이란 때문에 머리 아프고, 남쪽으로 보면은 저 시아파 반군이 언제라도
발톱을 물어뜯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에서 석유를 정산하려고 했었다가 이란을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미소를 보내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한테 받지, 이란을 우리가 조져줄 테니까 사우디야 제발 부탁하는데 정산 좀 해라. 정산 기름 좀 더 퍼내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당장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름 정산이라는 게 미국은 쉽습니까? 유정을 새로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다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 살만 왕세자가 오케이 바이든 이뻐 하면서 팔아 하는 순간에 러시아 푸틴은 눈탱이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를 감아보는 삼국지보다 훨씬 재밌죠. 시아파이, 이란, 수니파이, 사우디아라비아, 저 멀리 가서는 푸틴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기름 회사들, 이런 것이 한꺼번에 싹 얽히면서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걸 풀어내는 것이 지금 바이든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중동 방문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단 바이든의 중동 방문 일정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뭐 다른 거 하는 거는 다 놔두고, 그건 이스라엘하고 친선, 이거는 본래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단짝이니까 뭐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최후 수단은 무력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무력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란한테. 언제? 이란이 계속 핵 개발하고 저렇게 하면 쓰겠다. 이란의 핵 개발에 제일 신경 쓰이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거리라도 멀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엎어지면 코 깨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엎어지면 코 깨는데 거기서 핵미사일로 콧구멍을 탁 들이밀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죠. 저는 비염이 있어가 콧구멍에 뭐가 들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 살만 왕세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큰 소리를 탁 쳐주는 겁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최후의 수단은 무력이다. 그러면 빈 살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자. 저기서 핵 개발하면 우리는 진짜 골 때리는데 핵 개발을 막는 수단은 무력이다. 그럼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치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모든 것이 안전해지네. 거기다가 바이든은 이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란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 국방군하고 달라요. 이란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란이 신정국가입니다. 신이 정치를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의 가장 높은 사람은, 신정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신의 대리인 또는 신의 심부름꾼, 이런 거죠. 하메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국방부 군대가 있는데도 이란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을 다루는 조직에서 따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체의 군대를 대상으로 미국이나 사우디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눈에 가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인 겁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란 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월급도 높고 끝발도 셉니다. 그럴 수밖에. 자기네들은 신의 군대고 같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국방부 군대는 신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군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같은 시아파가 있는 국가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날아가서 직접 훈련도 시켜주고 무기도 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사실 시리아가 버틸 재갈이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이 대주는 무기, 그걸로 버티는 거 아닙니까? 특히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러시아가 대줍니까? 아니요, 이란이 대줍니다. 거기다가 예멘 반군은 또 누가 무기와 돈을 대줍니까? 이란이 대줍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돈 대주는 데는 돈을 써요. 왜냐? 같은 신의 보호 아래 있는 동지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아파들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볼 때는 자기네들은 수니파잖아요. 수니파 바로 코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것끼리 싸우지. 이 시아파는 수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나 또는 정유시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할 때는 맨손 들고 들어옵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를 대주는 나라가 이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네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 명단에 계속 남길 거다 이렇게. 이란이 지금 서방과의 핵 합의를 재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제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 명단에서 빼달라 이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군대인데 테러 조직 명단에서 빼달라. 테러 조직 명단에서 빼주면은 혁명 수비대가 진짜 군대가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야기 팡 하는 것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를 보란 듯이 주파를 던지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계속 미국에서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명단으로 남겨두겠다. 테러 조직으로 딱 지정돼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모든 제재가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를 다루기 위해서 좀 요래요래 하기 위해서 온갖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말 가스커지 기자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또 바이든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민주당 조직과 바이든의 지지자들은 이번에 제일 열받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아무리 급해도 자말 가스커지를 살해한 빈 살만 왕세자랑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이번에 자말 가스커지 기자에 대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 일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자말 가스커지 기자를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 앞에서 자말 가스커지 기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자말 가스커지 기자 이야기를 안 꺼낼 수는 없다. 빈 살만 왕세자 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봐도 이야기 꺼낼 테니까 봐주되 이란은 내가 확실히 처리해 줄게.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 대규모 정산에 나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왜냐? 러시아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기름과 가스. 그런데 가스는 당분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름에 대해서 러시아의 콧대를 확 잡아 뜯어버리면 푸틴이 항복하게 되습니다. 기름값으로 지금까지 전쟁 쳤는데 기름을 사우디가 왕창 생산해? 그러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구나 하면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푸틴이라도 그 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줄을 확 들어박아 버리니까. 어쨌든 바이든은 13일에서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에서 에너지 안보와 중동 평화 등 현안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과 석유 정산을 통한 유가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개봉 박두. 이게 내일이에요. 개봉. 그러니까 드디어 개봉 박두가 됐죠. 박두 이제 임박했다는 뜻 아닙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방문한 뒤에 사우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이든 눈에는 이스라엘에 가 있긴 하지만 몸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제다에서 열리는 걸프 협력회의 플러스 3 이게 뭐냐면 걸프 협력회의 GCC와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이 세 개를 포함한 것을 플러스 3라고 하거든요. 이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중동 11개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및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별도로 회담을 진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사실상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 있냐면은 이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한테 실권이 몽땅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왜 국왕을 만나느냐? 왕세자를 만나기 위한 명분으로 국왕을 만나면서 빈 살만 왕세자를 참석시켜서 같이 만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어쩌면은 따로 자리를 내줄지도 몰라요. 그래야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에서 체민이 살아가지고 콧대를 살려줘가지고 기름을 확 정산하도록 해주지 않을까. 국제사회라는 게 참 웃겨요.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자말 가스커지 기자 살해 사건으로 빈 살만 왕세자는 국제적인 왕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이럴 줄은 미국 사회에서도 몰랐죠. 그만큼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바이든의 발목을 확 잡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에서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대규모 정산, 그러니까 살짝살짝 정산해 주는 거 말고 왕창 정산을 하게 되면 미국의 유가도 떨어집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의 기름값 역시도 국제 유가와 연동되죠.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이 살짝이라도 열립니다. 물론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희박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이 때문에 또 희박해요. 하지만 바이든한테 물어보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나 아직 싱싱해.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얼마든지 대통령 4년 더 할 수 있어. 나 아직 싱싱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중간평가, 즉 하원의원 선거에서 뭔가 실적을 올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를 사우디로 인해서 잡게 된다면 바이든은 이번 중간평가 선거에서 압승을 할지도 몰라요. 미국인들은 당장 차에 기름 주유할 때 그 기름값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80년 동안의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쳐다볼 때 제일 첫 번째 동지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동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가스거지 기자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암살당하면서 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취임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급 교류를 하지도 않고 첨단 무기 판매 역시 억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중동을 전격 방문해서 사우디 국왕 및 왕세자와 회담을 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실질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와 인권은 타협 불가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겨냥해서 내 입장은 분명하다. 내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한동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원유, 석유 정산을 위해서 인권 문제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서 현지 시간 14일 야이르 라피드 임시총리와 기자회견을 진행한 예루살렘에서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자말 가스거지 문제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나는 항상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말 가스거지 기자 문제를 빈 살만 왕세자 코앞에서 꺼내긴 꺼낸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지구상에 누구도 모르죠. 당사자만 알겠죠. 자, 어쨌든 바이든으로서는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다 공개를 한 셈입니다. 자말 가스거지 기자에 관한 것도 꺼냈고 빈 살만 왕세자 코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도 꺼냈고 반면에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란의 하메네이가 들어오면 눈알이 튀어나올 이야기들만 골라서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은 빈 살만 왕세자도 속으로는 그래 빈손으로 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자말 가스거지 기자 이야기 정도는 내가 잠시 눈 감아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only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민국의 인플레 문제와 경제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문제는 전부 다 기름에서 출발합니다. 기름값에서 전기도 출발하죠. 각종 식료품 전부 기름값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만 기름값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기름값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입장이 되었습니까? 그 키를 바이든이 쥐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또는 모레 아침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외신을 주로 다룰 때는 밤잠 안 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소식을 전할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좀 그러니까 그 속도 면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심도 있는 분석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좀 웃기지만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님에게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좀 삽시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